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한 달 동안 KBO 리그에서는 치열한 순위 싸움이 진행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응원팀들은 현재 몇 위에 위치해 있나요? 지난 영상에서는 초창기 SK 어벤스 센터라인과 중심 타선에서 활약했던 틸슨 브리또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BO 리그 최초의 외국인 선수 MVP 흑곰 타이론 우즈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9년 8월 19일에 태어난 타이론 우즈 선수는 헤르난도 하이스쿨을 졸업하여 1988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5라운드에서 몬티롤 엑스포스에 지명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던 그는 1998 KBO 리그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하여 오비 베어스에 지명되었는데요. 이는 우즈 선수와 오비, 두산 베어스의 역사를 바꾸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KBO 리그에서 5시즌 동안 활약하면서 우즈 선수는 화끈한 장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전반적인 컨택력이 하락한 2002 시즌을 제외하면 우즈 선수는 매 시즌 최소 30홈런, 100타점, 장타율 5할을 넘기는 선수였습니다. 이 시기 그는 이승엽 선수와 홈런왕 경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승엽 선수와 홈런 1위자를 놓고 경쟁을 했다는 것에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타자였는지 알 수 있죠. 아무래도 긴 시간을 활동하지 않은 만큼 누적 성적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홈런과 타점에서는 체면 치레를 했는데요. KBO 리그에서 전설대우를 받는 기준점인 2000안타와 1000타점의 50% 이상을 채웠습니다. 다만 안타는 30%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우즈 선수를 상대한 투수들이 피해가는 승부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타율과 출루율에서는 특급 타자의 기준을 아쉽게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장타율은 5할로 훌쩍 넘기며 당시 그가 보여준 파괴력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장타력을 갖추었기에 이른바 우동수 트리오의 일원이 될 수 있었겠죠. 다만 홈런 타자의 특성상 많은 삼진은 그에게도 하나의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우즈 선수의 순수 장타율은 2할 8푼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 그는 그냥 장타를 치기 위해 야구를 한 선수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5시즌 동안 단 하나의 희생펀트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타자에게 희생펀트를 기대하는 감독은 애초였겠죠. 수많은 홈런을 치고 뛰어난 장타력을 보유한 그였기에 리그에서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뛰어난 실력과 인기를 갖춘 덕에 1998 시즌엔 시즌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KBO 리그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선수 MVP 수상 기록입니다. 2000 시즌에는 1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는데요. 2000 시즌에 수상한 것이 이상하지 않았지만 1998 시즌엔 수상에 실패한 점이 다소 의아합니다. 보통 MVP를 수상하면 골든글러브도 수상하기 마련인데 우즈 선수는 그러지 못했네요. 올스타에는 3번 선정되었는데요. 1998 시즌에 올스타에 선정되지 못했던 점이 다소 신기합니다. 아무래도 1루수 부문에는 이승엽 선수라는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두 선수의 경쟁은 단순히 홈런왕이나 MVP뿐만 아니라 올스타전에서도 진행되었네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외국인 선수인 우즈보다는 국내 선수였던 이승엽 선수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우즈 선수는 2001 시즌 미라클 두산의 중심 타선을 이끌며 우승 반지를 받았는데요. 포스트 시즌 내내 그는 부진했지만 한국 시리즈에서만 4홈런을 터뜨리며 완벽하게 부활하였고 이는 팀의 기적같은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니 두산 베어스 팬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승엽 선수가 리그 최고의 장타자 자리를 놓고 다투던 선수인 만큼 홈런과 타점 1위도 많이 차지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오히려 이승엽 선수가 우즈 선수를 압도하며 우즈 선수가 활동한 기간 5년 중 3번 홈런왕을 차지했습니다. 남은 한 번은 포도대장 박경원 선수의 차지였습니다. 대신 타점은 둘 다 2번씩 가져가며 비등하게 맞섰습니다. 남은 한 번은 리틀쿠바 박재홍 선수의 차지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홈런 타자 이승엽 선수와 겨룰 정도였으니 그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죠. 2001 한국 시리즈에서 4홈런을 치며 맹활약을 한 덕에 2001 한국 시리즈 MVP는 그의 몫이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미스터 올스타에도 선정되기도 했으며 2000 시즌은 홈런 레이스 우승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덕에 우즈 선수는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 MVP, 올스타전 MVP, 한국 시리즈 MVP를 모두 수상하는 이른바 MVP 트리플 크라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가 해당 기록을 달성하였는데요. 우즈 선수보다 2년 늦은 2003 시즌의 올스타전 MVP를 수상하며 국내 선수 최초로 MVP 트리플 크라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국인 선수 중에서 최초로 MVP를 수상하였는데요. 그가 수상한 이후 6명의 외국인 선수가 KBO 리그 MVP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이 두산 베어스 출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산 베어스가 확실히 외국인 선수를 잘 뽑네요. 외국인 선수도 화수분 야구인 걸까요? 우즈 선수가 홈으로 사용했던 잠실 야구장은 KBO 리그에서 가장 큰 야구장인데요. 그래서 홈런 팩터가 가장 낮은 구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잠실 야구장에서 최초로 40홈런을 넘긴 선수가 바로 우즈 선수인데요.
그가 40홈런을 넘긴 1998 시즌 이후 20년 동안 잠실 야구장을 홈런을 사용한 타자 중에서 40홈런을 넘긴 선수는 없었습니다. 2018 시즌 김재환 선수가 40홈런을 넘기기는 했으나 김재환 선수는 약물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잠실 야구장을 홈런을 사용한 타자 중에서 40홈런을 넘긴 선수는 우주 선수가 유일합니다. 중심 타선에서 화끈하게 홈런을 치고 타점을 쓸어담는 선수였던 만큼 주요 기록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요. 이 중 홈런은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오래 활약한 검은 독수리 제이 데이비스 선수도 우주 선수의 기록을 넘지 못했음을 고려하면 우주 선수의 장타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 득점, WL에서는 2위에 머물렀는데요. 그가 한 시즌만 더 활약했다면 해당 순위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긴 시즌을 활약한 만큼 비율 스탯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장타력 부문에서는 외국인 타자 중에서 다소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 그의 득점 생산력은 153.6이나 되는데요. 140을 넘어가면 훌륭한 타자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KBO 리그 활동 기간 내내 그는 팀 타선의 중심을 잡아준 타자였던 셈입니다. 1998 시즌엔 180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러니 MVP를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즌 조금만 더 분발했다면 통산 득점 생산력이 160을 넘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야구에서 숫자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도 최고의 외국인 타자를 논할 때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만 보더라도 당시 그가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외국인 타자들의 맹활약을 하면 우주 선수와 비교되곤 하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어떤 선수로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주 선수는 오비, 두산 베어스 통산 기록에서도 그의 이름을 올려두고 있는데요. 누적 기록에서는 국내 선수들에 비해 불리함이 있는 만큼 순위에서 많이 밀려나긴 했지만 홈런만큼은 여전히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타자가 육성되기에는 불리한 조건인 오비, 두산 베어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 오비, 두산 베어스 홈런 순위에서 그가 내려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우주 선수는 오비, 두산 베어스 역사에 남을 장타자였습니다. KBO 리그 생활을 마무리한 우주 선수는 이후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했는데요.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하며 6시즌 동안 활동했습니다. 이후 은퇴한 그는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여 팬들과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동수 트리오의 일원 흑곰, 타이론 우주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홈런과 타점에서 1위에 오른 경험이 있기에 블랙잉크에서는 12점을 받으며 33위에 올랐습니다. KBO 리그에서 활동하는 동안 중심 타자로 기록한 성적이 상위권이었기에 그레잉크에서는 76점을 획득하며 52위에 자리하였습니다. 누적 성적에 영향을 받는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32점을 받으며 85위에 올랐습니다. KBO 리그 활동 당시 임팩트가 뛰어난 타자였던 만큼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점수를 쌓을 수 있었는데요. 81점을 받으며 5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상 내역까지 고려하는 지표인 만큼 명예전당 모니터가 우주 선수에게는 점수를 받기 가장 수월한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24.59를 기록하며 1루수 중에서 15위에 올랐는데요. 1루수 자리에 타격이 뛰어나고 팀의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우주 선수도 15위로 밀려난 것이지 해당 순위는 결코 낮은 순위가 아닙니다. 외국인 선수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통산 성적, 오비, 두산 베어스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타자라는 상징성, 무엇보다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우주 선수의 명예 전당행을 막을 요소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우주 선수는 명예 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 라이온즈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타자 다린 러프 선수의 명예 전당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이제 2022년도 마지막 한 주인데요. 다들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에서는 롯데 자이언츠의 심장이었던 선수,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00년대 KBO 리그를 대표하는 3루수 두목곰, 김동주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75년 4월 27일에 태어난 김동주 선수는 대명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오비 베어스에 1차 지명되었는데요. 그는 프로 입단 대신 고려대학교 진학을 택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로에 입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2014 시즌까지 17시즌 동안 오비, 두산 베어스에서만 활약하며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았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그는 천재 야구 선수로 불렸는데요. 비록 프로에선 3루수로 활동했지만 고교 시절엔 유격수였습니다.
김동주 선수는 3할 타율, 4할 출루율, 5할 장타율은 어렵지 않게 기록한 선수였는데요. 다만 잔부상을 달고 사는 선수라 누적 스탯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뭔가 김동주 선수와 하면 30홈런, 100타점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한 번씩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06 시즌 김동주 선수는 겨우 43경기밖에 뛰지 못했는데요. 이에 그는 WBC에 출전해 부상을 당해 오랜 시간 동안 결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FA 취득 기한이 1년 늦춰졌는데요. 그럼에도 그가 받은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국가대표에 차출된 선수들은 국가대표에 차출된 기간도 1군 등록일수에 합산되어 FA 취득 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17시즌 동안 KBO 리그에서 활동했기에 준수한 누적 성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2000안타, 300홈런 가는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통산 1000타점은 넘겼는데요. 커리어 내내 중심 타선에서 활동한 선수이니만큼 그렇게 놀랍지는 않죠? 부상만 없었다면 그의 누적 스탯도 훨씬 화려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잠실 야구장이 아니라 다른 야구장을 홈으로 사용했다면 장타 부문에서 다른 성적을 남겼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대신 두목곰이라는 상위성을 포기해야 했겠죠? 비율 스탯은 아름답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3할 타율, 4할 출루율, 5할 장타율을 모두 넘겼습니다. 17시즌 동안 뛴 선수가 이 정도 성적을 남겼다는 것에서 그의 타격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거기에 그는 151.4라는 엄청난 득점 생산력을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면 두산 베어스 타선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통산 승리 기여도 66.35는 KBO 리그 통산 8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인데요. 그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8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KBO 리그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가 보여준 활약이 어느 정도였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김동주 선수는 MVP를 수상하지는 못했는데요. 대신 골든글러브는 4개를 수상하였습니다. 3루수로 3번, 지명타자로는 1번 수상했습니다. 올스타에는 9번 선발되었는데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팬들에게도 잘해준 선수였기에 팬들은 올스타 투표에서 그에게 보답하였습니다. 애초에 두목곰이라는 별명 자체가 아무한테나 붙진 않겠죠? 우승 반지는 1개를 받았는데요. 두산 베어스 역사에 남을 우승인 2001 시즌에 그는 팀의 중심 타자였습니다. 그 외에는 4번이나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여 전부 준우승에 머물렀는데요. 이때의 우승이 아니었다면 그도 콩라인에 머무를 뻔했습니다. 국가대표에는 4번 선발되었는데요. 이 중 1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소속팀에서의 준우승을 국가대표에서 보상받은 걸까요? 어찌 보면 그도 합법적 병역 브로커네요. 다만 리그 1위는 타율에서 딱 1번 기록한 것이 전부인데요. 그의 이름값에 비하면 정말 아쉬운 결과입니다. 아마 부상만 없었다면 몇 번 더 1위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동주 선수는 올해 KBO 리그 40주년 기념 레전드 올스타 40인에 선정되었는데요. 그 덕에 2014 시즌 후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김동주 선수를 오랜만에 야구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2003 시즌 김동주 선수는 홈런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홈런 1위 기록은 없지만 홈런 레이스 우승이라도 차지하면서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2009 시즌에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맹활약하며 MVP에 올랐는데요. 이 시즌 김동주 선수는 타율에서 커리어 하이의 성적을 남겼었습니다. 그때의 타격감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어진 거겠죠? 훌륭한 비율 스탯을 남긴 선수답게 몇몇 비율 스탯에서는 KBO 통산 순위 안에 들었는데요. 가장 높은 순위는 역시나 출루율입니다. 사실 김동주 선수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출루율보단 장타율일 것 같아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고비, 두산 베어스에서만 커리어를 보낸 만큼 대부분의 누적 스탯에서 1위에 올라있는데요. 이러니 두목곰이라고 불리었겠죠? 특히 2010년대 이후 두산 베어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다수가 FA로 이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기록들은 정말 오랫동안 깨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비율 스탯에서도 꽤 높은 순위에 올라있는데요. 그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선수들 중에 포수나 내야수는 없습니다. 다들 외야수이거나 지명타자로 주로 활동한 선수들인데요. 이런 포지션들의 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비 부담을 안고도 이렇게 상위권에 자리한 김동주 선수가 정말 대단하죠? KBO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3루수인 만큼 3루수 부문 통산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든 항목이 여럿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기록들이 2010년대 들어서 떨어져서 이 정도입니다. 그가 부상이 적었고 지명타자로 활동한 시즌이 적었다면 어쩌면 해당 순위에서 지금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록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1위는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는 마그네정 최정 선수가 있어서 어렵겠죠? 대신 비율 스탯만큼은 여전히 훌륭했는데요. 여기서도 그의 아름다운 비율 스탯 본능은 여전합니다.
그의 성적은 준수한 누적 스탯, 훌륭한 비율 스탯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커리어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4 시즌, 김동주 선수는 단 한 번도 1군에 클럽되지 못한 채로 쓸쓸히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두목곰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은 그였기에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김동주 선수의 커리어 마지막 홈런은 2013년 4월 4일 잠실 야구장에서 진행된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2회 조조 레이에스에게 기록한 솔로 홈런이었는데요. 이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그의 통산 마지막 홈런을 직관했는데요. 그냥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김동주 선수도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를 안 좋게 평가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은퇴 후 김동주 선수는 타격 레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프로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두목곰 김동주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2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타율 1위만 한 번 기록한 것이 전부였기에 블랙잉크에선 4점을 받으며 84위에 머무는 데 그쳤습니다. 1위 횟수만 적을 뿐 항상 리그에서 상위권에 자리했던 선수였기에 그레잉크에선 135점을 받으며 23위에 자리하였습니다. 3루수라는 포지션, 준수한 누적 스탯, 그리고 훌륭한 비율 스탯 덕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선 67점을 받으며 6위에 올랐습니다. 임팩트 있는 시즌은 몇 번 있었지만 수상 내역이 조금은 아쉬운 탓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선 141점을 받으며 26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선 54.39를 기록하며 3루수 중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준수한 통산 성적과 명예전당 통계, 거기에 두산 베어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상징성, 개인적인 논란이 관건이 되겠지만 김동주 선수의 명예전당 행도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동주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쇼맨십만큼은 KBO 리그 올타임 넘버원 홍포, 홍성은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이제는 정말 가을인데요.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페넌트레이스 우승팀은 누가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전주 특급 조기재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온킹 이승엽 선수와 홈런왕 경쟁을 펼쳤던 타자 헤라클레스 심정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5년 5월 1일에 태어난 심정수 선수는 동대문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94년 오비베어스에 입단하였습니다. 그리고 7시즌 동안 오비베어스에서 이른바 우동수 트리오의 일원으로 활약하며 파괴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하지만 2000시즌도 벌어진 선수의 사태의 대가로 그는 현대 유니콘스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현대 유니콘스에서 4시즌간 중심 타자로 활약한 후 FA가 되어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하였습니다. 그리고 4시즌간 활약한 후 만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라식 수술의 부작용으로 은퇴를 하였는데요. 근육 부상이 아니라 그런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건강한 심정수 선수는 주자릿수 홈런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 선수였는데요. 이 건강한이라는 조건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가 뛰어난 선수라 매 시즌 순수 장타율은 2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03 시즌에는 무려 7할 2푼에 달하는 장타율을 기록했는데요. 이쯤 되면 투수들이 스트라이크존에 공을 넣는 것이 두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런 타자에게 삼진은 세금이라고 하는데 심정수 선수에게는 어느 정도 예외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103진을 넘긴 시즌도 4번에 불과하며 최전 성기인 2003 시즌에는 삼진의 2배에 달하는 볼넷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심 타자였음에도 타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타점은 어느 정도 팀 타선에 도움이 필요한 기록인 만큼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통산 성적만 봐도 그가 얼마나 뛰어난 타자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부상으로 풀타임을 활약하지 못한 시즌도 있고 활동 시기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 짧았지만 통산 300홈런, 1000타점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비율 스탯도 준수했는데요. 장타율 5할과 OPS 9할 모두를 넘겼습니다. 활동 시기가 짧은 만큼 비율 스탯은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장타자의 상징과도 같은 누적 스탯과 비율 스탯을 모두 기록한 그가 어떤 타자였는지 실감이 됩니다. 순수 장타율은 2할 4푼 6리에 달하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가진 선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통산 득점 생산력 152.6만 보면 그가 팀 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선수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남들은 한 번 기록하기도 어려운 기록의 통산 성적이라니 놀랍죠? 많은 홈런을 생산하는 타자였지만 상폭은 조금 없었는데요. 하필이면 그의 장타력이 폭발했던 시기, 그보다 더 뛰어난 장타력을 보여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MVP를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외야수 골든글러브는 3번이나 수상했는데요. 장타력은 뛰어났지만 부상으로 풀타임을 소화한 시즌이 적은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올스타에는 5번이나 선정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시즌에 올스타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속팀의 영향도 있었겠죠? 우승반지는 5개를 받았는데요. 오비 베어스에서 1개, 현대 유니콘스에서 2개, 삼성 라이온즈에서 2개를 받았습니다. 특히 2003에서 2006 시즌에는 2개의 다른 팀에서 각각 2개씩의 우승반지를 받은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개의 우승반지도 쉽지 않은데 3개의 다른 팀에서 우승반지를 받은 것도 진기록이겠죠? 그럼에도 국가대표에는 한 번밖에 차출되지 않았는데요. 국가대표의 차출을 거부한 것도 그가 후술할 약물 논란에 휩싸이게 된 요인입니다. 그는 5개 부문에서 리그 1위에 오른 경험이 있는데요. 홈런과 타점에서 1위에 등극할 기회가 몇 번 더 있었지만 하필 그 시기에 흑곰 타이론 우즈 선수나 라이온 킹, 이승엽 선수가 그보다 더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재밌는 건 이승엽 선수가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지만 그의 장타율은 심정수 선수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2000 시즌 심정수 선수는 플레이오프 MVP에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두산 베어스가 준우승에 그치며 우승반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KBO 리그 통산 기록에서도 그는 5개 부문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 중 4개가 비울스탯입니다. KBO 리그 통산 홈런 그 위에 오른 심정수 선수의 장타력은 정말 KBO 리그 역사에 남을 정도인데요. 통산 300홈런을 넘긴 타자 중에서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한 타자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5시즌을 활동한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그가 바로 라이온킹 이승엽 선수입니다. 똑같이 15시즌인데 홈런 개수가 100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냥 이승엽 선수가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심정수 선수는 단일 시즌 임팩트로도 KBO 리그 역사에 이름을 남겼는데요. 2003 시즌에는 커리어 내내 한 번만 기록해도 특급 선수로 평가받는 기록을 무려 5가지나 달성했습니다. 해당 기록들을 기록해본 선수들 모두 KBO 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자격을 갖춘 선수들임을 고려하면 심정수 선수의 클래스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일 시즌 1위 기록은 하나도 보유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1인자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청태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는 통산 홈런 3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겨우 4시즌만 활동했음에도 이 정도 순위에 올랐다는 점을 통해 그가 보여준 활약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짧은 활동 기간의 이점은 역시 비울스탯에서 나타났는데요. 사실상 전 부문에서 3손가락 안에 들었으며 장타력과 관련된 스탯 3개에서는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오비, 두산 베어스 통산 순위는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오비, 두산 베어스 선수였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동수 트리오라고 해도 우즈 선수나 김동주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죠. 커리어 말년을 보낸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비울스탯 3개만 10위 이내에 들었는데요. 이때는 눈야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지 순수 출루율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선수 시절 내내 심정수 선수는 엄청난 근육질의 몸을 자랑했는데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더가웃에서 매일 삶은 계란 한 판씩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식단 관리가 거의 없던 시기였는데 어찌 보면 심정수 선수가 한국 야구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셈입니다. 다만 이런 근육질 몸과 더불어 은퇴 후에 나타난 몸의 변화, 그리고 국가대표 차출 거부로 인해 심정수 선수도 역물 욕에 휩싸이곤 했는데요.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으니 심정수 선수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몸관리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은퇴 후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그 후로는 그의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KBO 리그에서 그를 다시 만나볼 날이 오겠죠? 헤라클레스, 심정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잉크에선 18점을 받으며 19위에 올랐는데요. 그의 실력으로는 충분히 더 1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경쟁자들과 활동 시기가 일치하여 손해를 본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리그 정상급의 타자였던 만큼 항시 상위권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레이잉크에서는 147점을 받으며 15위에 올랐습니다. 명예의 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52점을 받으며 28위에 자리했는데요. 뛰어난 장타력을 바탕으로 누적 스탯과 비율 스탯 모두 좋은 성적을 쌓았던 덕분입니다. 강한 임팩트를 남긴 데다가
수상 내역도 꾸준히 쌓았던 선수인 만큼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140점을 받으며 26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49.48을 기록하며 우익수 중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강렬했던 임팩트와 좋은 통산 성적, 거기에 훌륭한 명예전당 통계까지 심정수 선수의 명예전당행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심정수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특정 선수에 대해 다루기보다는 야구 역사 기록실에서 다뤘던 선수들과 올해 발표된 프로야구 40년 레전드 올스타 40인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